한번 가볼게요. 어디로 가냐면 202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자, 202페이지는 우리가 지금 이제 등기부를 배우는 건데, 우리 등기부는 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일반 이렇게 토지하고 이렇게 단독주택 건물은 석장 있죠. 뭐 있었어요? 표제부 있고 갑구 있고 을구가 있어요. 근데 조금 제가 특색 있는 건물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죠? 무슨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집합 건물입니다. 자, 집합 건물 아파트예요, 그죠? 아파트는 우선 이게 이제 501호가 101동에 502호인지 102동에 501호인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아파트는 요 101동마다 전체 표제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뭐만? 표제부. 우리 101동 전체는 사고 파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101동 표제부는 갑굴구는 없어요. 표제부만 있어요. 근데 자, 우리가 이제 101동 안에 501호, 502호 살고 있죠. 그죠? 요걸 우리가 전유 건물이라고 그래요. 무슨 건물? 전유 건물. 전적으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우리 전유 건물은 사고 팔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전유 건물마다 표제부도 있고 갑구도 있고 을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면 안 돼요. 101동 건물은 표제부도 두고 갑구도 두고 을구도 둔다 이러면 X예요. 뭐만 있다고요? 표제만 있고 또 거꾸로 이렇게 나면 안 돼요. 전유 건물은 갑구와 을구만 둔다 이러면 X예요. 뭐도 있다고요? 그래요. 표제부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거는 많이 중요한 부분 아닌데 하나 더 볼 거 있어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파트 이걸 공용 부분인데 두 가지 공용 부분이 나와요. 아파트 구조 자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상 공용 부분인데 이게 복도 계단이죠. 우리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예 등기부가 없어요.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이 나오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규약을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아파트의 노인정이에요. 우리 아파트 노인 오실 말하면 한쪽 귀턱에다가 노인정 만들 수 있죠. 그죠? 자, 이 노인정은 원칙적으로 전유 건물이니까 표제부도 있고 갑구도 있고 을구도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노인정은 101호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노인정 등기부를 떼보면 갑구 을구는 없어요. 뭐만 있다고요? 표제부만 있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그냥 나중에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 이렇게 나오면 노인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노인정이나 관리사무소인데 이거는 뭐만 있다? 표제부. 자, 다시 볼게요. 우리 일반 토지 건물은 표제부 갑구 을구 있었죠. 그죠? 근데 아파트는 501호가 이 101동인지 102동인지 500인지 모르니까 이 101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뭐만? 표제부. 그러니까 전유 건물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더라. 그리고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가 안 되고 규약상 공용 부분은 노인정인데 표제부만 둔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그 203페이지를 잠깐 가볼까요? 자, 203페이지 보시면 우리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었죠? 그럼 잠깐 줘볼게요. 우선 이 표제부에는 표제부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 토지 건물에 표시사항이 적혀 있어요. 뭐가 적혀 있다고요? 표시사항. 그래서 제일 왼쪽에는 표시번호가 있고 접수가 있고, 여러분 DP 잠깐 가볼까요? 204페이지. 표지부가 나와 있죠. 그죠? 표지부에는 저기 건물인데, 자, 우리 토지 건물의 표시사항으로서 표시번호 접수 있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소재 지번하고, 토지는, 그건 지금 건물 등기부인데, 지목과 면적,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건물은 지목이 없기 때문에 건물의 구조와 건물의 내용으로서 이제 건물의 그 종류들이 나와 있죠. 그죠? 거기 철공,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하고 2층 주택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표제부는 토지 건물에 표시사항이 적혀 있는 게 표제부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갑구라고 써 있어요. 갑구는 무슨 권이 적혀 있을까요? 소유권이에요. 자, 잠깐 줘볼게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발생, 변경, 소멸은 다 갑구에 있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하는 등기가 뭐예요? 소유권? 보존. 소유자가 바뀌면 소유권? 이전. 우리 아까 소유권에 가등기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소유권에 대해서 채권자가 가압류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다 소유권에 대해서 들어온 거죠. 그죠? 그럼 다 어디다가 적어준다는 거예요? 갑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볼게요. 그 D페이지. 그 밑에 이제 먼저 볼게요. 을구라고 써 있어요?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고 써 있죠? 이렇게 쳐보세요. 자,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다 을구에 있거든요? 자, 여러분 전세권 우리 가등기 할 수 있죠? 그래서 을구 있어요. 전세권에 대해서 채권자가 가압류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것도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을구. 그러면 소유권은 어디에 있고?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 그럼 그 앞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자, 앞페이지. 자, 203페이지.
자, 제위에 토지 표지부 써 있어요. 그거 한번 볼까요? 토지 등기부 표지부에는 제일 왼쪽에 표시 번호란, 접수란, 소지 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이런 게 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쭉 내려다가 갑구 써 있어요. 갑구는 소유권이라고 써 있죠. 자, 기억만 볼게요. 자,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가등기, 담보 가등기, 소유권의 변경 경정, 소유권의 처분 제한 느낀 압류, 가압류, 처분 금지, 가처분, 강제 경매, 임의 경매, 밑에 환매권 등기 이렇게 써 있어요. 다 어디에 적혀 있다고요? 갑구. 자, 밑에 을구 보세요.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고 써 있죠. 기억 볼까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가등기, 처분 제한 등기 다 어디에 적혀 있다고요? 을구. 그럼 어렵지 않네요. 그죠? 표지번호는 토지 건물의 표시상, 소지,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이런 게 적혀 있고, 갑구는 무슨 권?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외.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조금 특색 있는 건물이 나와요. 여러분 205페이지 가봐요. 자, 205페이지. 아까 좀 무슨 건물이 조금 특색이 있었다고 그랬죠? 구분 건물, 집합 건물, 아파트예요. 아파트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우선 이 아파트는 아까 제가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가 있어요. 아파트는 하늘에 세워진 게 아니죠. 그죠? 그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권? 대지권인데, 근데 아파트 되게 한 필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자, 501호 주인이 이 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분비로 쪼개서 가지고 있어요? 지분을 쪼개서. 이걸 이제 대지권 비율로 해서 몇백 분의 몇, 요렇게 가지고 있을 때, 나중에, 이 대지권이 가지고 있는 501호를 팔 때, 여러분이. 다른 사 팔 때, 건물만 팔릴까요? 지분도 같이 팔릴까요? 지분도 같이 팔리죠. 처분의 일체성에서. 그래서 우리 건물만 파는 것은 받아주지 않아요. 각하시켜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 501호가 이제 대지권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원칙적으로 이게 대지권의 지분은 아파트 건물 주인들이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거든요. 그럼 어디에 있냐면 토지 등기부에 있어야 돼. 어디 등기부에? 토지. 근데 특색 있게 아파트는 건물이 팔리니까 이게 건물이 팔 때 이 지분이 같이 팔리니까 이게 건물 등기부 표지부에 시집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아파트에 아까 우리 표지부 볼게요. 아까 아파트 표지부는 2개 표지부가 있었죠. 101동 건물 표지부 있었다고 했잖아. 맞죠? 그래서 지금 101동 건물 표지부에 지금 205페이지에 보면 상단이 있고 하단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205페이지에 지금. 자, 상단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101동 건물의 위치와 101동 건물의 전체적인 크기가 나와 있어. 그래서 이거를 1동 건물에 표시가 등기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거기 보면 그 건물에 이제 번호고 건물 내역이 가지고 아파트 5층 면적까지 나와 있어요. 맞죠? 그래서 101동 건물 상단에는 101동 건물의 위치와 크기가 나와 있다니까. 근데 밑에 하단 있죠. 그죠? 하단에는 자, 여러분 101동 건물이 깔고 있는 이 땅 있죠. 땅. 이 땅에 토지에 위치와 크기가 나와 있어. 그건 뭐라고 하냐면 대지권의 목적인 뭐의 표시? 토지의 표시. 아파트가 깔고 있는 그 땅의 소재, 지번, 지목과 면적. 아파트 땅의 면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101동 건물 표지부 하단에.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501호에 살고 있죠? 응? 전유 건물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전유 건물에도 위에 보면 상단 있고 하단 있죠? 자, 우리 상단에는 뭐가 등기되냐면 여기 501호의 크기만 나와 있어. 응? 거기 보시면 전유 건물의 표시다 해가지고 501호의 중간에 보면 5층, 여기 101호라고 써 있죠. 그죠? 거기에 건물 내역에 보면 철근 콘크리트 몇 제곱미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거기 501호 표지부 상단에는 501호의 평수만 나와 있다니까? 근데 밑에 하단을 줘야 되죠. 아까 하단에는 자 501호가 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분 비율로 쪼개서 가지고 있었어요. 지분 비율로 쪼개서 가지고 있는 그 대지권의 비율이 대지권의 표시로서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이 전유건물 표지부 하단에 있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잠깐 볼게요. 나중에 우리 아파트를 사죠. 그죠? 그러면 건물만 사요? 지분도 같이 사요?
지분도 같이 사요. 나중에 우리 요 대지권 비율에 따라서 아파트가 재건축할 때 재건축 아파트 평수가 결정돼요. 건물의 평수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 501호가 요 대지권 지분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 알려면 일동 건물 표지부를 봐야 돼요. 전유 건물 표지부를 봐야 돼. 전유 건물 표지부 하단을 봐야 거기에 501호가 가지고 있는 그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소개 나와요. 뭐라고? 자, 이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 표시로서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은 101동 건물 표지부에 등기되어 있는 거다. 이러면 X지 X. 101동 건물 표지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건물 표지부? 전유 건물 표지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하단에 이제 그래서 나중에 요거 잠깐 보시면 이렇게 잠깐 볼게요. 위에. 자, 보세요. 101동 건물 표지부 상단에는 101동 건물의 크기가 나와 있고 무슨 말겠죠? 하단에는 101동 건물이 깔고 있는 땅의 크기가 있었죠. 그죠? 크기가 나와 있었고. 자, 501호 표지부 상단에는 501호의 크기만 나와 있겠죠. 그죠? 하단에는 501호 가지고 있는 대지권의 비율이 있죠. 그죠? 요게 501호 표지부 하단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겠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여러분 어디에 그 표현이 써 있냐면 아파트 오른쪽에 203페이지에 보시면 203페이지에 그 중간에 구분 건물의 표지부 이렇게 써 있어요. 찾았어요? 203페이지 찾았죠? 거기 보면 1동 건물 표지부가 있고 그죠? 밑에 전유 부분의 표지부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1동 건물 표지부를 볼까요? 아까 상단 있고 하단 있죠. 그죠? 위에 거는 상단 얘기예요. 1동 건물 표지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지 지번 건물 명칭 건물 내용란이 등기되어 있고 밑에 다만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 밑에 하단에 있는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다만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을 때는 1동 건물 표지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위한 소지의 지번 지목 면적란이 있다고 써 있죠. 그죠? 또 밑에 이제 여러분 사는 우리 전유 건물 표지부 있죠. 상단을 얘기하는 거 위에 전유 건물 표지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건물 번호 건물 내용란이 있는데 이 건물 내용란에 이제 우리 501호의 면적만 나와 있다 그 얘기죠. 그죠? 근데 다만 밑에 하단 볼게요.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을 때는 전유 부분 표지부에는 대지권 표시를 위한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란이 전유 건물 표지부 하단에 있다. 그 얘기 써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207페이지를 가보죠. 207페이지에 자, 거기 넓혀보기 써 있어요. 넓혀보기 보시면 대지권의 등기의 실행과 1번 대지권 등기 써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자, 우리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을 등기할 때는 1동 건물 아까 표지부 있었죠. 거기에는 하단에 대지권의 목적인 뭐의 표시? 토지의 표시로서 아파트 땅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우리가 사는 전유 부분 표지부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권리가 표시되어 있었죠. 그죠? 대지권의 표시로서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란이 전유 건물 표지부에 등기가 돼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단에 있는 것을 우리가 대지권이 등기돼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요거 우리 보물 노트 한번 잠깐 가볼게요. 보물 노트에 40페이지 40페이지에 여러분 그 26번 등기 잠깐 가볼까요? 26번 등기 있었어요? 네. 아까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라고 써 있죠? 그게 뭐 있었죠? 노인정이라고 써 있었죠? 여러분 쭉 오다가 거기 각하사의 부분이 있어요? 자, 노인정은 전유 건물에 어디에 등기가 돼 있다고요? 그래요. 표지부에 있어요. 갑굴구에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말겠죠? 나머지들은 나중에 보고. 그런데가 아까 27번 등기 있어요? 대지권 등기라고 써 있죠? 우리가 대지권 등기는 우리가 신청을 통해서 자, 기억 보세요. 아까 101동 건물 표지부 있었죠? 거기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있었잖아. 그 토지의 소지,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게 적혀 있었네. 그죠? 자, 우리가 사는 니은 전유 건물 표지부 있었죠? 거기에는 대지권 표시로서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이 있었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하단에 있는 것을 우리가 대지권이 등기가 돼 있다 그래요. 그거는 그 밑에 나중에 나머지들은 그 나중에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우리 모든 등기부는 석장이다. 표제부, 갑구, 을구. 근데 조금 특색 있는 건물 하나 있더라. 무슨 건물? 아파트. 집합 건물은. 그 아파트는 표제부가 2개더라. 그죠? 101동 건물 표제부도 있고 101동 안으로 사는 우리가 전유 건물에 표제부도 있고 근데 전유 보면은 갑구도 있고 을구 있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표제부에는 아파트는 밑에 요 대지권이라는 것이 등기가 돼 있더라. 그래서 이 101동 건물 표제부 상단에는 101동 건물의 크기가 나와 있었고 하단에는 101동 건물이 깔고 있는 땅의 크기가 나와 있었고 자, 우리가 사는 전유 건물 표제부 상단에는 501호의 크기만 나와 있었고 하단에는 501호 가지고 있는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이 전유 건물 표제부 하단에 있었죠. 그죠? 그렇게 밑에 하단에 여기 있는 등기들 이렇게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우선 2장은 그렇게 보고, 자, 우리 3장을 이제 갈 건데요. 자, 우리 3장은 218쪽에 보면, 자, 우리 등기법에 이제 총론장이다 해가지고, 이거 다 본 내용들이에요. 우리 등기는, 개시 방법에서 당사자가 뭐 하죠? 신청. 근데 우리 관공서인 법원에 뭐에서 할 수도 있어요? 촉탁. 그리고 등기한이 스스로 하는 등기를 어떻게 하고 있죠? 직권.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개시 방법에서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그 219쪽에 보시면 관공서가 그 밑에 왼쪽에 218쪽에 보시면 당사자 신청 이렇게 써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등기는 한번 1번만 볼게요. 1번.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개시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 정도만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오른쪽에 이제 관공서가 뭐에 의해서? 촉탁. 잠깐 가볼게요. 등기 절차는 관공서라고 나오면 대표 순서가 법원이에요. 누구라고요?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부탁하는 것을 촉탁이라고 그래. 그래서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서 개시되는데 촉탁에 따른 등기는 신청에 가름할고 촉탁이라는 관공서의 일반적 행위에 따른다는 특색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넓혀보기에 보면 촉탁으로 하는 등기가 있다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촉탁을 하는 등기에 우리 대표 선수로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 처분 제한 등기라고 나오거든요. 무슨 제한 등기? 처분. 예. 권리자 가지고 있는 처분권 등을 제한하는 건데 대표 4가지예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자, 우리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해 달라고 어디 찾아가는 거죠? 법원에 가는 거예요. 채권자들이. 어디 찾아간다고? 법원. 그럼 법원이 등기소에 뭐 한다고요? 촉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채권자들이 막바로 등기소에 신청으로 간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등기소에 신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 찾아가야 된다고? 법원. 그럼 법원이 뭐 한다고? 촉탁을 하는 등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나중에 이제 가압류 가처분 대표 선수가 이렇게 촉탁 등기예요. 자, 우리 가압류 가처분 여기 경매인데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이렇게 오른쪽에 촉탁 관서가 집행법원 이렇게 써 있어요. 응? 그 1번에 경매라고 써 있죠. 2번도 경락대금 완납 후 경락이 납부로 소유권 이전 이렇게 써 있죠. 다 경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근데 밑에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지금 다 오른쪽에 집행법원이라고 써 있죠. 법원에 뭐에서 촉탁을 하는 등기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법원이라고 써 있죠. 이거 나중에 이제 여러분 주택 임대차 보호법 배울 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뭐에서 촉탁. 여러분 이거 잠깐 가볼까요? 40페이지 가보죠. 보물노트 40페이지. 40페이지 있어요? 예. 네. 자, 지금 30번 듣기와 31번 듣기 있죠? 30번 듣기가 뭐죠? 가압류. 31번이
가처분. 이건 우리 어디에 달라고 간다고요? 법원의 관공서에. 그리고 거기 뭐예요? 관공서란 뭐라고 돼 있죠? 촉탁이지. 우리가 채권자가 등기소에 신청하러 가면 X 써 있죠? 응? 이건 우리가 등기소에 가는 게 아니에요. 가압류에 달라고 가처분에 달라고 법원에 가야 되지. 그럼 법원이 등기소에 뭐 한다고요? 촉탁을 하고요. 자, 여러분 저기 앞에 자, 어디로 넘어오냐면 그 37페이지, 36페이지 가볼까요? 36페이지에 그 임차권 등기 써 있어요? 자, 16번에 임차권 등기 써 있죠? 17번에? 맞나요? 12번에 임차권 등기 써 있죠?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가 대항력이라고 써 있죠? 공동의 원칙이라고 써 있죠. 그죠? 근데 오른쪽이 보세요. 임차권 명령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는 법원이 뭐 한다고요? 촉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관공서가 촉탁을 한 느끼면 이런 정도. 아까 무슨 제한 느끼? 처분 제한 느끼가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렇게 말하시고. 그리고 하나 또 아까 임차권 뭐라고 돼 있죠? 명령 등기. 여기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배울 거거든요. 민사특별법에. 요거 해달라고 우리가 다 어디 찾아간다고요? 법원에 가요. 등기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등기들을 해달라고 법원이 등기소에 뭐 한다고요? 그게 촉탁을 한다. 그런 것들만 있다.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그게 지금 이제 촉탁을 하는 등기들이 있고. 자, 219쪽에 가보면 제일 밑에 우리 이제 신청주의 예외라고 써 있죠. 그죠? 잠깐 볼까요? 우리 등기 절차는 당사자가 신청이나 관공서에 촉탁이 없더라도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게시될 수 있는데 그런 예외적으로서 현행법은 등기안이 어떻게? 직권의 등기와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등기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죠? 법원의 명령은 나중에 보시고 그래서 등기소에서 지금 우리가 직권으로 해주는 등기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거기 우리 교재에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 뒤에 415쪽 가볼게요. (415쪽) 있어요? 써 있죠? 자, 직권으로 하는 등기는 우리가 신청할 때 하는데 등기안이 해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직권으로 가로 1번에 소유권 보전 등기 해주는 게 있죠? 예? 네, 요거예요. 자, 지금 다 보고 왔어요. 요거 가볼까요? 다 보고 왔거든요. 자, 1번 등기 가보죠. 34페이지. 옆에 놓고 보세요. 자, 소유권 보전 등기 써 있어요? 단독 신청의 원칙이라고 써 있죠? 근데 오른쪽에 직권 써 있나요? 거기에 직권으로 해준 등기 4가지가 우리가 있다고 배워왔잖아요. 맞죠? 그 미등기된 부동산에 법원으로부터 촉탁시 이렇게 써 있죠? 4가지 아까 촉탁이 있었잖아. 무슨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아까 임차권 명령 등기 좀 전에 기억나나요? 이거 해달라고 법원에 갔죠? 그 법원이 등기소에 뭐 한다고요? 촉탁. 그 등기소에서 가압류나 경매 해주려고 했더니 이 집이 아직 미등기 돼 있는 거야. 그럼 등기안이 어떻게 해줬어요? 직권으로 보전 등기 해주고 요 4가지 등기를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표현이 지금 415페이지에 가로 1번에 써 있는 거예요. 1번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기안이 미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죠. 누구의 촉탁이라고요? 법원. 우리한테 속에 나와요. 세무서 촉탁. 세무서가 하는 것은 직권 안 해줘요. 직권해 주는 것은 법의 근거 규정이 있을 때만 해주거든요.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이라고 3가지 나오죠. 그죠? 무슨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또는 임차권 명령자를 하나 쓰는 게 좋아요. 임차권 무슨 등기? 그렇죠. 명령 등기를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는 거죠. 그럼 등기안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직권으로 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 2번도 여러분 지역권 등기를 직권해 주는 건데 이거 봤어요. 여러분 가볼까요? 자, 36페이지 가보죠. 이거 보물 노트에 10번 등기 보세요.
10번 있어요? 지역권 등기 써있죠? 자, 그 두 번째 보세요. 오른쪽에. 우리가 승역지 등기와 요역지 등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지역권은, 그죠? 우리가 지역권 등기 달라고 승역지 등기소에 신청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럼 밑에 보면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등기한이 어떻게 해준다고 써있어요? 직권해준다고 써있죠? 그게 여러분 지금 415페이지에 가로 2번에 나온 거죠. 2번 있어요? 보니까 등기한이 승역지의 지역권 등기를 했을 때는 이렇게 써있죠? 어떻게 나오면 직권으로 무슨 지에다가? 그렇죠. 요역지의 등기부에 다음 사항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다 적는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네? 네. 자, 그리고 3번은 나중에 보고요. 이 4번은 우리 지금 아직 안 배웠죠. 그죠? 경정등기는 등기에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것을 고치는 것을 경정등기인데 우리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등기한이 직권으로 경정등기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잘못 적은 걸까요? 등기관. 우리는 신청을 제대로 했는데 등기들이 착오로 자기들이 잘못 적은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스스로 고쳐줘요. 이걸 어떻게 경정등기다? 직권. 여러분 우리 요거 볼게요. 38페이지 가볼까요? 보물노트에 20-1번 등기 있죠? 직권 경정 등기 써 있어요? 거기 누구의 착오라고 써 있죠? 등기관이 잘못 적은 거예요. 나는 제대로 신청했는데. 그럼 등기관이 스스로 잘못 적었으니까 등기부에 나와 있는 일부를 스스로 고쳐줘요. 그게 직권 경정 등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거기 6번에 여러분 변경 등기라고 써 있죠? 자, 뒷페이지 가볼게요. 7번에 변경 등기라고 써 있죠? 네? 자, 이 변경 등기를 그중에서 주소 변경 등기를 등기한이 직권으로 해주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자, 여러분 볼게요. 어디냐면 18번 등기 가봐요. 38페이지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써 있어요? 거기 오른쪽에 여러분 직권 써 있나요? 단독 말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주소 변경 등기를 직권해 주는 게 두 가지 있었잖아. 우리 법무사한테 외치고 나온 거 하나 있었잖아요.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와 또 무슨 명칭이 바뀌면? 행정구역이 옛날에 대전시에서 대전광역시로 바뀌면 그럼 다 등기한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직권으로 주소 변경 등기, 등기부에 있는 주소 변경 등기 다 직권해줘요. 그게 여러분 6번하고 7번이에요. 415페이지 6번 있어요? 네? 6번 보니까 뭐가 바뀌면?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바뀌면 그렇게 써있잖아요. 대전시가 대전광역시로 바뀌면 등기한이 어떻게? 직권으로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와 등기 명인 주소 변경 해준다고 써있죠. 그죠? 그리고 뒷페이지에 볼게요. 자, 7번은 우리가 소유권 무슨 등기로 갔을 때? 이전 등기로 갔을 때. 법무사한테 외치고 나온 거죠. 그죠? 거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등기 명인의 주소 변경으로 신청서상의 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첨부 정보로 제공된 주소 증명 정보에 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등기한이 어떻게? 직권으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해준다고 써있죠. 여러분 그 8번하고 9번, 10번, 11번 그 뒷페이지 12번 나와요? 자, 이게 지금 다 직권으로 말소 등기 해주는 경우이죠. 네? 자, 그러면 그거 다 보고 왔는데요. 지금 8번은 뭐냐면 여러분 그 우리 38페이지에 자, 우리 보물노트에 말소 등기 써 있어요? 거기에 지금 직권으로 말소 등기 해주는 경우 나와 있나요? 아까 몇 호 직권 말소에 있었죠? 29조 1호와 2호 있었죠? 그 다음에 니은 있어요? 우리 말소 등기 할 때 이해관계 있었죠? 그죠? 그 사람들이 있으면 뭘 갖다 줘요? 승낙서 갖다 줬죠? 그죠?
그리고 이해관계인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말소? 직권말소 있었잖아.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가등기 배웠죠, 그죠? 가등기 했다가 뭐 하면? 본등기 되면 아까 중간 처분 등기 있었죠? 그거 어떻게 말소? 직권으로 말소 있었나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앞에 잠깐 가볼게요. 어디냐면 35페이지에 거기 5번 수용 써 있어요. 응? 자, 우리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써 있죠. 거기에 공동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단독인데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있었죠. 소유권 무슨 권리? 이외의 권리. 뭐만 제외하고? 상속과 지역권. 그러다 다 직권 없앴죠. 자, 하나 더 볼게요. 쭉 오다가 7번 등기 있어요. 환매 특약 등기 써 있죠? 왼쪽에 지금 번호 7번 있죠? 35페이지에. 맞아요? 오른쪽에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있었죠. 환매 등기를. 환매권을 뭐하러 갔을 때? 행사로 갔을 때. 지금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지금 다 보고 온 거죠. 그게 지금 이렇게 416페이지에 그 내용들을 쭉 써 있는 거예요. 지금 416페이지에 8번이 있어요. 이건 아까 말소 등기 할 때 이해관계인 등기 있었죠? 그거 뭘 가져가면? 승낙서 가져가면 이해관계인 등기는 어떻게 말소? 직권말. 거기 지금 8번이잖아요.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 제3자가 있으면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그 등기관은 그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어떻게 말소? 직권말소. 자, 9번은 아까 몇 호만 직권말소했어요? 각하 사유 중에서 29조 1호와 2호. 그게 9번이에요. 보세요. 등기하는 등기를 마친 후 제29조 1호 관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됨을 발견하면 권리자 의무자 이해관계인 제3자에게 한 달 내에 기간을 정해서 이의준수를 하지 않으면 말소한다고 통지해 주는데 2번 등기하는 한 달 내에 이의준수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하면 29조 1호와 2호에 위반된 등기를 어떻게 말소? 직권말소. 자, 10번은 아까 가등기 했다가 본등기 하면 중간에 사간등기 있었죠? 그거 어떻게 말소? 직권말소. 그게 지금 10번이잖아요. 등기하는 가등기의 본등기할 때는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서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어떻게 말소? 직권말소. 요 11번은 아까 수용이 있었죠, 수용. 맞아요? 그거 아까 상여기 말고 다 직권말소 있죠, 그죠? 거기 11번이에요. 등기하는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 부동산의 등기부 중 소유권이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처분 제한 등기를 다 직권말소하는데 다만 그 부동산 위에서 존재하는 무슨 권? 지역권 등기와 토지 수용 위에서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직권말소되지 않는다. 그 뒷페이지 이제 보면. 자, 12번은 환매 등기 써 있어요? 아까 우리 환매권을 뭐하러 갔을 때 환매 등기 직권말소 있었죠? 행사. 그래서 행사했다는 것은 환매에 관한 권리 취득 등기를 하는 경우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게 행사한 거죠. 그러면 등기관은 어떻게 말소시킨다고요? 직권말. 13번은 안 봐도 되는 거고 14번, 14번 등기는 요거 아직 안 배운 거죠, 아까. 가등기 했다가 본등기 할 때, 그죠? 용의권이냐 저당권에 따라 다른다 그랬죠, 그죠? 그게 이제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 어떻게 하는 등기 본 거죠? 직권. 지금 다 배우고 온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4장, 5장을 지금 배우면 3장은 그 배우고 온 걸 그냥 보는 거죠. 자,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이제. 자, 아까 그 직권 부분. 자, 그게 이제 그 지금 페이지 219쪽까지 이제 배웠고 220페이지 한번 가고요. 하나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그 등기 신청 행위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그 큰 2번에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써 있어요. 아, 요 부분이 하나 이제 좀 중요한 게 나오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등기로 갈 때
자, 우리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름이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어요. 그걸 등기 신청 적격이다 그러거든요. 이 민법상 이제 권리 능력 문제인데 우리 민법에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자, 우리 나중에 민법상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인이라고 하죠. 인. 인에는 두 인이 있죠. 여인인이 게 아니라. 무슨 인과 무슨 인 있죠? 자연인과 법인. 이런 거 들어봤어요? 자연인은 사람이고 법인은 회사들이죠. 그죠? 이 사람들은 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등기부에 이렇게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지금 다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을 썼거든요. 아까 사람은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죠? 자연인은 태어만 나면 미성자든지 외국인이든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든지 할 거 없이 다 등기부에 이렇게 이름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법인이 회사라고 있죠. 그죠? 우리 삼성전자 재단 엄청나게 가지고 있죠. 건물 빌딩 그죠? 다 이름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먼저 볼게요.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공법이 인해서 자, 지방자치단체는 선거로 뽑는 단체인데 어디냐면 시, 군, 구예요. 지금 여러분 은평구청장이 은평구의회를 지키기 위해서 은평구청에서 은평구청명으로 얼마든지 부동산 취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읍면 리동은 안 돼. 그건 지방자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무슨 자, 가련동 이렇게 등기부 이름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은평구청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자, 그리고요. 나중에 인이 아닌데 이게 다 민법을 배웠는데 민법에 보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라고 나오거든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 이 법인이 되려면 회사가 되려면 단체성과 설립 등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단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설립 등기가 돼 있지 않는 단체를 나중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라고 민법에서 배울 거예요. 비법인. 대표 선수가 누굴까요? 종중교회나 뭐 사찰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종중 땅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에는 이렇게 얼마든지 종중명으로 이렇게 등기부에 자, 이름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광산, 김씨, 허주, 공파, 무슨 종중 이렇게 허주, 공파, 종중 이렇게 등기부에 이름이 이 사람들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게 나오는데 나중에 보시면 요 조합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계약법 배울 때 여러분 조합을 배울 거예요. 근데 조합이 두 가지가 조합이 있어요. 민법상 조합이 있고 특별법상 조합이라고 있거든요. 자, 우리 민법상 조합은 동업 계약의 한 형태예요. 뭐의 한 형태라고요? 계약. 그래서 이거는 외부적으로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약한 거니까.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민법상 조합명으로는 등기부에 절대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계약의 한 형태. 근데 명칭만 조합이고 성질이 법인인 특별법상 조합이 나오거든요. 대표 수가 농의협동조합.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법을 이제 배우겠지만 재건축 조합 이런 게 나오거든요. 정비사업조합. 여러분 지금 농협협동조합 이렇게 써 있죠. 농협들 지금 점포 가지고 있나요? 없나요? 엄청나게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돈 빼잖아. 그죠? 그래서 이 농협은 원칙은 명칭이 농협협동조합 이렇게 써 있지만 농협법에 보시면 농협을 만들 때는 법인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특별법에 의한 법인이라고 그래요. 그 농협과. 그래서 이렇게 농협 이렇게 명으로는 얼마든지 등기부에 이렇게 농협, 재건축 조합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 등기부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인, 자연인, 법인, 그 다음에 구청 올라갈 수 있었죠. 그죠? 종중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특별법상 조합인 농협, 재건축 조합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야 되는데 뱃속에 있는 아기를 누구라고 그러죠? 태아. 태아인 명의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살아서 출생에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자, 법인은 다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법인 중에서 공법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시, 군, 구까지는 아까 동작구청, 은평구청명으로는 취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읍면, 리동명으로는 취득할 수가 이거 올해 시험에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취득할 수가 없고요. 우리 아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종중교회 다 취득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 무슨 조합은 안 된다고요? 민법상 조합은 안 됐고 아까 특별법상 조합은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죠. 그죠? 근데 지금 안 되는 사람 태아 안 됐었네.
읍면 리동 안 됐고 민법상 조합 안 되네, 그죠? 하나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중간에 보면 학교라고 써 있나요? 응? 자, 우리 무슨 상문 고등학교, 뭐 하나 고등학교 이렇게 나오죠, 그죠? 학교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이거 건물이에요, 영점을. 그래서 무슨 학교 요렇게 절대 등기부 이름이 올라갈 수 없어요. 그 학교를 설립한 설립자 명의, 그 설립자는 지금 다 법인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법인명으로 올라가지, 요 학교, 무슨 학교, 요런 명으로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럼 N쪽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아까 좀 전에 봤더니, 그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봤죠, 그죠? 그럼 요 사람들은 없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은 이름이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우리 옛날에 그 읍면에 있는 여러분 민족 사관학교라고 있죠? 저기 행성군에.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암기시켜요. 읍면에 있는, 어디에 있는? 읍면에는 민조태학교는 신청 적격이 없어요. 이렇게 읍면에 있는 민조라는 태학교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없어요. 나머지는 다 올라가요. 이거 올해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거 하나 알았으면 이제 올해 이제 맞히는 거죠. 아까 네 문제 맞히면 된다고 했었는데 한 문제 더. 민조태학교 읍면적격 그 내용이 지금 우리 교재에 220페이지부터 오른쪽에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이 문제가 써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만 볼게요. 자, 보세요. 2번에 등기 신청 적격 220페이지. 자, 등기 신청 적격이란 등기 신청 절차에서 당사자, 즉 등기 권리자나 의무자가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 즉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으로서 권리 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고 써 있죠? 자, 오른쪽에 자연인 보세요. 자,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모든 자연은 당사자 능력이 있으므로 그 명의로 권리자 의무자 될 수 있다. 근데 누구는 안 된다. 태아. 그 밑에 보죠.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 없고 태아의 등기 신청 적격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근데 오른쪽에 여러분 참고 있어요. 등기는 미성년자라고 써 있죠? 미성년자 명의로도 얼마 뒤에 등기할 수 있다. 그래서 미성년자도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자, 밑에 보세요. 법인 아까 회사 다 취득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또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법인명으로 권리자 의무자 된다. 자, 밑에 공법인 국가나 지방자치한테도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지방자치는 아까 시, 군, 구만이죠. 그죠? 시, 군, 구만을 의미하지 읍면, 동, 명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 자, 가로 4번 볼게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나와 있어요? 우리 법제 26조는 누구라고 돼 있죠? 종중, 대표 선수죠. 종중이나 민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 있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권리자 의무자로 한다고 함으로써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등기 신청 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근데 자, 밑에 5번 학교는 아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볼까요? 사인이 설치 경영하고 있는 사립학교는 부동산 등기법 26조 규정에 의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명의로는 그 대표는 학교장이 등기할 수도 없고 그 설립자 명의로만 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죠? 자, 넘기셔서. 자, 그래서 거기 자, 가로 이제 6번 볼게요. 조합. 아까 조합은 나눠줬죠. 민법상 조합은 할 수 있었죠. 자, 할 수 없었죠. 특별법상 조합이 할 수 있었잖아요. 거기 보세요. 민법상 조합은 등기 신청 당사자 능력이 뭐이고요? 없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따라서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의이기 때문에 조합명으로는 등기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명으로 합의해야 되는데 다만 특별법상 조합 써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 써면 좋아요. 농협하고 뭐 재건축 조합 이렇게 하나만. 정비사업 조합 이렇게 써도 되고요. 농협하고 정비사업 조합 이렇게 하나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공법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도정법 이렇게. 이 사람들은 법인이라고 써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법인인 조합명으로 등기할 수 있다. 그 밑에 전통 사찰이라고 써 있어요. 사찰이 절이죠, 절. 절도 지금 재산 다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절명으로 등기 다 할 수 있어요. 이 나중에 이 절은 우리 이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위로 봐요. 그래서 얼마든지 등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보시면, 자, 그러니까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요 그림 보세요. 자연인, 미성년자 된다, 안 된다? 법인 회사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구청까지는 된다. 종중도 된다. 농협이나 재건축 조합도 된다. 근데 안 되는 사람, 그죠? 태아 안 됐고, 학교 안 됐고, 읍면 리동 안 됐고, 민법상 조합 안 돼. 이 사람들은 등기부 이름이 올라갈 수 없다. 그거 하나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223페이지에 보면 우리 등기를 신청할 때 우리 등기는 무슨 신청의 원칙이죠? 공동의 원칙이죠. 그죠? 잠깐 볼게요. 요게 올해 문제거든요. 여기 보면 32회라고 써 있죠. 볼까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신청 당사자 능력으로 틀린 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에? 아까 법인 아닌 사단 종중 있었죠. 등기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리고 종중이 사단명으로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었죠. 근데 아까 학교 돼야 안 돼요? 학교명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읍면 아까 돼야 안 돼요? 읍명할 수 없었죠, 그죠? 그 아까 여러분 민법상 조합이 있었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기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틀린 거죠, 뭐. 아까 자연인, 외국인 다 취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외국인도 된다고 그랬죠, 그죠? 사람만 있으면 태하면 안 됐었지. 그 외국인도 법이나 조합에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이게 어려운 문제. 뭐 내년에 뭐 또 비슷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별거 문제 아니에요. 자, 223페이지 보면. 자, 우리 등기는 뭐가 원칙이라고요? 공동으로 가요. 자, 우리 공동이라는 것은 누가 가는 게 공동이라고 했어요? 권리자와 의무자. 맞죠? 우리 지금 권리자, 의무자 다 배우고 왔잖아요.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나중에 등기법상 권리자, 의무자 개념과 민법상이 다른데 조금 이건 나중에 볼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등기법상의 권리자는 등기부에 기록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보는 자고, 의무자는 등기부에 기록됨으로써 권리를 상실하거나 손해보는 사. 등기법상 나중에 절차법상이라고 그래요.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가 누군지 이렇게 다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뒷페이지 잠깐 가보면 그 권리자, 의무자의 비교 문제가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225쪽 잠깐 가볼게요. 핵심 다짓기 써 있어요. 지금 권리자, 의무자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누가 권리자인지 의무자인지 이제 공동으로 갈 때 그게 나오거든요. 우리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써 있었죠. 누가 권리자죠? 매수인이 권리자고 매도인이 의무자, 문제가 없죠. 요 등기와 여러분 우리 반대되는 등기 있었잖아. 다 배우고 온 거예요, 지금. 응?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세요. 환매 특약 써 있어요? 환매는 매매의 반대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수인이 권리자, 매도인이 의무자죠. 근데 환매는 거꾸로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거 지금 다 보고 온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34페이지. 여러분 지금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죠? 자, 보존 등기는 공동이에요, 단독이에요? 여러분 단독일 때는 권리자, 의무자가 없어요. 공동으로 갈 때만 권리자, 의무자가 나오는 거예요. 대개 우리가 계약일 때 공동이라고 했죠, 그죠? 계약이 아닌 것은 단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2번 등기 있잖아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제 매매 계약이죠, 그죠? 그럼 매수인이 뭐가 됐죠? 권리. 자, 매도인이 뭐가 됐죠? 의무자. 근데 여러분 쭉 오다가 7번 등기 가볼까요? 7번 등기 써 있어요? 자, 이거 보는 거 지금 35페이지 요거 포뮬러2. 2번 지금 매매 봤죠, 그죠? 7번이 환매잖아요. 환매는 권리자, 의무자가 바뀌었죠? 매도인이 뭐가 됐어요?
권리자, 매수인이 뭐가 됐죠? 의무자. 그런 거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잠깐 거기 가볼게요. 225쪽에 다른 거는 안 봐도 되고요. 거기 전세권 설정하고 전세권 말소 써 있어요? 제가 설정 등기와 말소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가 같았어요? 반대된다고 그랬어요? 반대된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거기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권리자가 누구죠? 전세권자. 의무자는 누구죠? 전세권 설자. 근데 말소 등기는 반대죠. 에? 여러분 저당권도 똑같겠죠? 자, 저당권 거기 안 나와 있죠. 그죠? 자, 여러분 요거 가볼게요. 37페이지. 보물노트. 저당권 설정 등기 써 있어요? 예, 13번 등기 있었죠. 그죠? 권리자가 누구죠? 저당권자. 의무자는 누구예요? 저당권 설정자 써 있죠? 근데 쭉 오다가 15번 등기 있죠? 이건 저당권 무슨 등기죠? 말소 등기는 설정은 발생이고 말소는 소매니까 권리자마다 같아요? 반대돼요? 반대됐지. 모든 권리의 설정 등기와 말소 등기는 권리자마다 바뀌는 거예요. 저당권 말소 등기 할 때는 저당권자가 의무자잖아요. 저당권 설정자가 권리자고, 그죠? 그래서 그 권리자 의무자가 지금 본 내용들을 그대로 지금 써 있는 거예요. 225쪽에. 나중에 이제 더 나가지만 나중에 더 나갈 때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제 중요했었죠. 뭐 했었냐면 요거 거기는 지금 써 있지 않은데요. 나중에 볼 때 요거 아까 한 거. 아까 우리 가등기에다가 무슨 등기로 가죠? 본등기를 할 때 제가 가등기 권리자 의무자와 본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같다고 그랬죠. 약혼한 사람과 결혼한 사람 같은 애 되니까. 그래서 아까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 권리자 됐죠. 맞죠? 근데 가등기도 제3자가 사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본등기 의무자가 제3취득자였어요, 가등기 의무자였어요? 가등기 의무자라고 했었지. 요거 지금 이거 했잖아. 요거 25번 등기. 한번 가봐요. 39페이지에 25번. 있어요? 35번에 29번 본등기 써 있죠. 25번. 예? 본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권리자라고 써 있죠. 근데 그 밑에 본등기 의무자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누구라고 돼 있어요? 가등기 의무자지. 제3취득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본등기 의무자라고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공동으로 가고 있는 거 지금 배운 거죠. 그죠? 지금 배운 거 그대로 지금 앞에 3장은 지금 4장, 5장 배운 거를 밑으로 지금 보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예. 자, 근데 226쪽에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등기는 뭐가 원칙이에요? 공도. 근데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가서 뭐에 가서? 단독으로 가서 이제 의무자가 없거나 나중에 이제 판결 등을 통해서 우리가 단독으로 가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들이 쭉 나와요. 다 봤어요. 여기 보면 1번 여기 보면 2번, 3번에 신청 방법 단공 이렇게 써 있어요. 응? 거기에 보면 이쪽 이제 단독 신청 등기도 쭉 있을 거야. 있을 거죠? 그게 지금 여기 책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조금만 쉬었다가. 무슨 말겠어요? 쉬었다가 한번 쭉 보죠. 확인하는 거니까 지금. 요거 가지고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몰라도 돼. 언제까지 알으면 돼? 10월 29일까지. 그리고 지금 두 개는 벌써 했네. 가등기. 3개, 4개 맞추면 되는데, 부기등기. 아까 명의 적격.